조원태 회장이 좀 승계를 가져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1차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.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또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펀드죠. 이 사모펀드 KCGI,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에 대해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하는데 한진칼의 경영권 분장에 무슨 영향을 좀 줄까요? 뭐 아무래도 지금 그 3자 연합에 힘을 줄여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막 왕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저 3자 연합의 지분 종합을 다 합하면은 42.1%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거기서 28.8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정에서 뭐 기각을 시켜가지고선 뭐 취소시킨 한 3.2%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조원태 이사 측에 뭐 많은 도움을 준 셈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3자 연합의 지분이 약간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렇지. 그렇다면은 만약 요 경영권 싸움이 장기화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2차, 3차, 4차 싸움으로 갈 때 계속 조원태 이사가 극복을 할지 그거는 굉장히 큰 미지수가 된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조원태 사내이사가 승계를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요. 그 전부터 가능성이 좀 커졌었어요. 특히 여기에 국민연금 역시 이 선의반에 찬성을 했거든요. 국민연금도 갖고 있는 지분이 어마어마한 만큼 그들의 입장도 크게 작용할 텐데 그 배경이 어디 있다 보시나요? 그 배경은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. 지금 네. 그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지금 그 세계에서 항공회사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았었고, 특히 대한항공 그쪽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, 그런데 지금 특히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진 다음에는 전 세계 모든 항공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그 3자 연합 측이 조원태 이사를 대체한다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엇을 할 거다. 여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비전이나 어떤 계획을 보여주지 않았어요.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바꿔봤자 뭘 하느냐. 그냥 3자 연합은 자기네들은 경영에 손을 대지 않겠다. 전문 고용인을 두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느냐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거를 좀 명확히 제시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코로나 사태 다음에는 하도 항공 및 운송 그 산업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을 지금 바꾸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그 지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계속 좀 유지시켜 주자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찬성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이 3자 연합이 여기서 그냥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이번 주총에서 패배하더라도 향후 재기를 노리면서 추가 지분을 더 매입한다던가 임시주총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? 지금 그 주현아 전 부사장하고 네. 그리고 그 반도건설은 확실히 여기에 계속 장기전으로 지금 유지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. 네. 조금 미지수가 있는 거는 KCGI인 것 같습니다. KCGI도 뭐 서로 지금 뭐 주식 공유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 계약을 깨뜨리지 않는 한 계속 서로 유지될 거는 같긴 같은데 반도건설하고 조현아 부사장 과거 부사장하고는 죄송합니다. 좀 뚜렷이 그냥 자기들이 그 한진을 가지고 싶은 목적이 확실한 것 같은데 KCGI가 역시 경영을 원하느냐, 경영권을 가지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주식 가격을 챙기고 그리고 나가고 싶으냐.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만약 KCGI가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한다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차, 3차, 4차 경영권 그 싸움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. 네,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. 사실 행동주의 이런 펀드들이 사모펀드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아무래도 KCGI가 뭐 행동주의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네. 펀드는 펀드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지만 네. 이제 그 펀드 주인들한테 이제 좀 면목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그런데 지금 그 좀 의심이 되는 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다른
그 운송회사들이나 항공회사를 보면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KCGI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파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파는 게 더 유리한지 요거는 지금 투명하지가 않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좀 그 지금 어떤 예측을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주총으로 혹시나 이 3자 연합의 분열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보시는 편인가요?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아까 얘기했지만은 반도 건설하고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진칼을 좀 경영권을 가지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. 거기에 비해서 KCGI는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펀드니까 펀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의리 같은 건 없죠. 그냥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만약 이 3자 연합이 깨진다면은 KCGI를 위주로 깨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단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서로 공유 계약을 맺었다니까 네. 즉 이 계약이 유효한 도중에는 뭐 깨뜨리기도 상당히 어렵겠죠. 3자 연합에서의 약간의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거는 KCGI 측이 될 수 있겠군요. 그럼 조원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모든 걸림돌은 다 넘은 것인지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? 계속 지금 그 3자 연합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 경영권의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지분도 상당히 비슷하고 좀 의결권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분은 상당히 비슷하고 그다음에 운송산업하고 그리고 항공산업이 금년하고 아마도 내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뭐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조 이사가 경영을 할 때 좀 약간의 실수할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.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3자 연합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네.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김석동의 선임이 53% 찬성이 나오면서 조원태 회장의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간을 보낼 틈이 사실 한진그룹 측은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산업도 지금 많은 월급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반납하고도 있잖아요. 빨리 재정비가 되어야지 이 항공산업도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는 네.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. 지금 우리 측은 오히려 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어저께 G20 회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뭐 비즈니스맨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고 싶습니다. 그런데 네. 이건 상대편에서 지금 그렇죠. 막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서 한 항공사가 중국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비행기를 못 보냈다, 못 받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코비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그때까지는 항공산업은 맥을 못 출 거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것은 운송산업 뭐 해운이든 운송이든 또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수출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. 수출이 마비될 수가 있다면 운송산업도 좀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생길 거죠. 그래가지고선 지금 금년에 뭐 운송산업이든지 항공산업이든지 그러니까 한직칼의 주요 산업이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데 네.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경영권 싸움 때문에 주식 가격도 좀 왜곡돼 있고 경영도 지금 그쪽에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사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지분 구조를 본다면은 네. 그렇게 빨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지분 구조 싸움이 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한진그룹들은 힘들 것이다. 힘들 것인데 이제 이 경영 싸움이 더 어렵게 만드는 더 거죠. 어려워질 것이다. 오늘 보니까요, 지금 여객이 뜨지 않다 보니 인천공항도 거의 뭐 문 닫는 수준까지 갔더라고요. 그래도 이 항공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정부 측의 지원, 자금 지원이라던가 이러한 수요는 지속될 텐데, 지금을 좀 낮은 가격이라고 보고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주들을 접근해야 되는 것일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? 지금 한진칼 쪽에 뭐 대한항공이든 한진칼은 네. 이 경영권 싸움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영권 싸움이 만약 계속된다면은 높은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경영권 싸움이 끝나고 그 항공산업이나 운송산업의 펀더멘털이 반영될
때부터 주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진칼 쪽에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시아나 어떤 다른 항공회사들, 다른 운송회사들은 지금 아무래도 좀 위험합니다. 가격이 낮긴 하지만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얼만큼 문제가 더 생길지, 얼만큼 뭐 무역 구조나 그 어떤 그 관광이나 그런 게 낮아질지 지금 확실히 모르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다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. 네,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한진그룹주를 접근하기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가격 왜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교수님의 의견을 주셨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렇게 주주총회 시즌이 지금 열리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자사주를 취득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회장 입장, 대표이사 입장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이 투자자들의 좀 마음,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줄까요? 지금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솔직히 얘기한다면은 네. 전 세계 주식시장,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패닉에 가까운 상태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, 유럽, 뭐 중앙은행이든지 정부든지 이런 리스크를 오히려 정부가 감수하겠다, 중앙은행이 감수하겠다는 조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불안전성이 계속될 거고 약간은 좀 무서워하시는 게 네. 안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한진그룹의 주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어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